병원의 정책 자금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이제 우리 많은 그 원장님들이 가끔 문의를 뭐 원장님들이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문의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가끔 이제 우리가 사옥 병원 건물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목적으로 가끔 그래도 기왕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면 정책 자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책 자금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대장격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은 그냥 규정상 보건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의원들은 정책 자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끔 병의원 사업자 외에 우리 소위 말하는 MSO 회사 혹은 병원의 업무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리는 관계 기업들은 그러면 대상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 관계 기업이 예를 들면요, 제조업이라든가 광고업이거나 시설 지원업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실 만하고요. 우리가 중진공에서 대출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건업인 여기 보건업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소기업 기준이 비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SO 법인을 설립했을 때 그게 초창기여서 아직 근로자도 많지 않고 업종도 도소매고 상시 근로자도 5인 미만이다라고 하면 병의원뿐 아니라 그 MSO 회사도 이제 지원해서 배제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업무 지원을 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 이제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건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 실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병의원에서 왜 벤처법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난 거 보시면 신문이나 뉴스 뭐 이런 데 가끔 난 거 보시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 요게 이제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네, 반갑습니다. 네, 모든 우리 그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낼 거라 생각하는데 고소득자 군 중에서도 세금을 이렇게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이런 세금 절감의 도구 중에 하나로 이런 벤처 법인을 활용하시려는 분들도 꽤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그 병의원 사업자들이 뭐 기공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사업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제재를 받죠.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이제 재단법인을 운영하실 게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자연인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부담도 많아질 수 있고 뭐 규모공제를 도출한다거나 이제 나중에 상증에 관련된 이슈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조기에 해결할 목적으로 MSO 회사 법인 을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병의원에서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원장님들이 병의원 사업자를 더 잘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 하나 더 내서 법인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때 그 신규 법인 설립할 때 항상 대부분 원장님들이 대표이사로 들어가거나 원장님들의 가족들이 병원의 경영진으로 들어가거나 주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제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일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우리가 법인 입장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굳이 안 해도 될 거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혹은 거래 가격 정도가 우리가 너무 고가의 혹은 저가의 거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아닌가라는 판단을 받아야 될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체 없이 페이퍼업으로 이제 법인의 우리 병원에 세금을 줄일 목적에 그냥 이런 컨셉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병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논쟁에서 자유로워지시려고 하면
실제성을 가져야 합니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실제 사업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회계법인에서 MSO 컨설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MSO 법인을 많이 관리하시는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이제 소위 로컬로 분류되는 개업이들이 이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병원의 한 칸 혹은 집을 사업장소 제재로 해서 이제 상시 근로자나 명확한 업무 영역 없이 설립하는 이제 병원 업무 지원 회사들이 사실은 도마에 올라가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병원의 절세 혹은 병원의 경영의 효율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MSO 회사 혹은 법인 사업자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가 병원이나 원장님들의 자택 혹은 원장님 자녀들의 자택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또 근로자가 없이 회사 운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병원의 규모가 좀 있어서 본점 있고 1, 2, 3, 5점 정도 있고 네트워크 병원의 구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MSO에 대한 본격적인 MSO 회사에 대한 우리 네트워크 병원의 본사 개념의 MSO 사업자를 구축해 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로컬에서 이제 개원하셔서 활동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막 거창하게 MSO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소득 우리 혹은 기공소도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니까요. 기공소에서 절세를 한다거나 이제 의료인 혹은 그러니까 의사 혹은 의료기사 자격을 갖지 못한 가족들과 경제적 수익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아주 거창한 MSO 다목적의 법인 설립이 아니시더라도 의료기기 제조 혹은 도소매,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의 제조 도소매, 세미나나 교육법인 혹은 시설이나 부동산 임대 혹은 인력 지원 뭐 다양한 목적의 사업 내용으로 법인을 설립하셔서 병원과의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병원에 생기는 수익들을 분산시켜서 절세도 도모하고 부의 이전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제 벤처기업입니다. 원장님들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이 딱히 뭐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우처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제 실제로 벤처기업 나랑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병의원의 벤처기업을 인증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병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법인 병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절세 지원을 할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벤처를 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어떤 분이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나요? 그러네요. 네, 됐나요? 네, 음소거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 우리 원장님들이 병원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없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거보다는 병의원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벤처기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98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97년도에 논의가 돼서 98년도부터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제도가 대중화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벤처기업은 이제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벤처 투자 유형이라는 게 있고 연구 개발 유형이라는 게 있고 혁신 성장 유형이라는 게 있고 예비 벤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혁신성장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 투자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제도니까요, 막 배제 규정이 있다거나 제재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건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대한민국 정서상 벤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회사로서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이렇게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아직은 가상화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자들은 벤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의원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벤처를 받는데 전혀 제재 사항이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처는 심의하는 기관이 민간에서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중진공이나 기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기술 평가를 받아서 벤처를 받는 경우들이 일상이었는데, 그건 이미 2020년 이전 얘기고요. 2021년 2월부터는 벤처기업이라는 게 이제 민간 주도로 기술성 사업성 심사를 받아서 벤처를 받는 제도로 바뀌었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5월 달에 또 한 번 개정이 돼서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받게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뭐 벤처, 그러니까 창업 3년 이내 혹은 이제 원래 창업 감면 대상인 기업들도 있는데, 그냥 벤처 창업이라 함은 창업 3년 이내에 벤처를 받은 기업들에 한해서 벤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입니다. 벤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그러니까 통상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창업 초기는 수입이 별로 없어서 세금 낼 게 별로 없죠. 그럴 땐 그냥 세금을 오히려 내고 창업 3년 이내 벤처를 받아서 벤처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5년 동안 창업 감면을 통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50% 절감할 수도 있고요. 재산세를 뭐 50%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75% 감면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원장님들, 또 우리 소장님들이 관심 갖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혹은 투자했을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는 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갖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우리 병의원 쪽에서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산업 쪽에서는 이렇게 벤처기업 간의 인수합병에서 양도세를 면제받는다거나 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기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사주를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전체 자본금의 50%까지 또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대출이나 상장 심사에서 우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만 입점할 수 있는 특수시설들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고요. 특허 신청에서도 우선 심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벤처기업을 받으시려고 하시죠. 또 TV나 라디오 광고 제작비 혹은 광고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감면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사 화면이요. 조금 더 잘 보이시나요? 이게 OBS로 진행하는 거라 화질이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벤처기업 우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강의 안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화소를 저희가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은 이런 혜택 때문에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혜택을 받고 싶은데
내가 직접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혜택이 와닿지 않으실 거고요. 이제 벤처기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아까 벤처투자 소득공제 같은 제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처기업이라는 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게 가능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 투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격 투자 기관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혹은 뭐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뭐 VC, 개인 투자조합, 신보기보 등의 약 20개의 기관 중에 한 군데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5천만 원 이상 혹은 자본금이 10% 이상을 투자 받게 되면 벤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벤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유형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투자를 받으면 벤처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지 반드시 벤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벤처 투자용은 투자 받았다라는 사실만 입증하시면 심사가 굉장히 간결해지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긴 하지만 이제 저런 기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계신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성장 유형이나 연구 개발 유형은 이제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현지 조사까지 받아야만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이라는 두 분야로 크게 나눠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벤처 신청 기업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한번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에 없는 기술, 시장의 수요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유형은 아주 간단한 사업계획서 요약만 작성하시는 걸로 종결되고요. 준비하실 게 그다음에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 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 사업성에 필요한 우리 증빙 자료들을 전부 다 구비하셔서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유형 설명을 왜 드리냐면 원장님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23년 안에 나는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창업 감면도 받고 싶고 우리 병원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득세 소득공제도 받고 싶고 한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우리 고민해 보시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뒤에 나올 텐데요. 왜냐하면 유형에 따라 다르긴 차등하긴 하지만 벤처기업이 신청하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통상 45일의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벤처 투자 유형은 30일,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5일은 45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 기준 날짜라는 게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이죠. 만약에 11월 초에 신청한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가 다 된 분들은 신청하셔서 빠르면 11월 중후반, 12월 중후반에 아마 벤처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보완이 나온다거나 탈락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해가 넘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원제도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결국은 우리 병원이 벤처기업을 활용해서 원장님들이 절세를 도모한다, 절세를 해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그냥 투자해서 소득공제 받을게요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도 없어질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통상 97년도에 입법 논의가 돼서 98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약 25년 가까이를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게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여서 이 제도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지 않을까 고민은 당분간은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는 매년 좋아져서 지금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3천만 원 미만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조합에 투자하셔도 소득공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세 감면을 받거나 부가율이 좀 낮았던 원장님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병의원 전문 담당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늘상 가이드를 드리죠. 3.3% 원천 징수하는 방식 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3.3% 원천 징수해서 인건비 처리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5월, 6월 또 10월 달에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해명자료를 내라고 한다거나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의원들이 사실은 수입 금액, 매출이나 비용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서 세금을 줄이는 접근 방식들이 병원 자체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갈 수 있는 지금 시기고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가장 안정하죠. 왜냐하면 수입이나 지출에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많이 받았다고 세무조사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시도하시려는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득공제에 관련된 이렇게 법령들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에 의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투자라 함은 여기에 개념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에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회사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은 안 되고요. 신주를 발행하거나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하실 때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는 대여금까지도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주는데 우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원장님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적용받는 법령은 상법이 아니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이 벤처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신주 인수 혹은 전환사채 인수 혹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만 대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고요.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담보여야 되기 때문에 질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시면 이제 투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 받는 제도가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소득세 소득공제는 종합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2,500만 원 룰이라고 하는데요. 2,500만 원 초과하는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받는 소득공제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셔도 안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소득세를 산출하는 산식을 보시면 우리 매출이라고 하는 총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통상 우리가 절세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식들이 수익금액이나 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과세관청하고 논쟁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금액이나 비용을 손대지 않고 종합소득금액이 정해지면 이후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절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원장님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높은 과세 표준을 낮춰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가이드가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특수관계자여도 상관없다라고 유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법인을 신규로 만드셔서 투자하셔도,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 받는데 제재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투자할 때는 벤처기업이었는데 이후에 투자를 유지하는 과정 중에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투자 시점에만 벤처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받은 것에 페널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만들거나 벤처기업과 인연을 맺는 게 굉장히 아주 유용한 절세 효과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투자만 하셔도 소득공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으로는 투자하시고 나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투자 받았다는 내용을 등기를 합니다. 주식이나 신주를 발행했으면 증자 등기를 하고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전환사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등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 확인서를 신청해서 투자 확인서를 받으시면 그 투자 확인서를 우리 관할 세무서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셔서 소득공제의 근거로 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통상은 우리가 신주를 발행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현금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채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목적이고 그 절세를 하기 위해서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투자 확인서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투자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소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입금 거래를 남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우리 원장님들한테 아주 유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요겁니다. 내가 3년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는 만큼 투자를 하신 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투자하신 해 플러스 1year 플러스 2year에서 총 3년 중에 한번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하시고 내가 올해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하셔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이렇게 이연하실 수도 있다. 변경해서 소득공제를 내가 세금이 가장 부담스러울 것 같은 구간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보통 이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내가 뭐 우리 가족 회사인데 내가 굳이 전환사채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식으로 하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 투자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만 특권자 거래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환사채로 투자하시는 게 서로 간에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벤처기업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원장님들이 기존의 대부분은 보건업으로 사업자를 영위하셨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시설 지원 사업자나 광고 사업자를 처음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창업감면이라는 걸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창업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면 해당 업종일 경우에 창업감면을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시는 분들은 창업 3년 이내 벤처를 받아야만 창업감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창업감면 가능한 18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예를 들면 도소매업은 빠져 있고요. 보건업도 빠져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와 달리 이제 과세관청이 국가가 세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창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페이퍼상의 창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한참 2018년도에 이 소득공제 적용 구간이 늘고 나서 중진공, 중기청에서 많은 이제 홍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 자료를 보면 벤처기업에 엔젤 투자하시고 소득공제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고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적용은 받을 수 있고요. 구간이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 초과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매출이 10억이고 매출하고 순이익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순이익이 뭐 한 5억이다라고 하시면 물론 순이익과 종합소득 금액이 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그냥 순이익이 5억이다라고 하시면 이 순이익의 5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높은 과표에서 세금이 부여되는 구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벤처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절세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샘플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3천만 원 투자하시면 3천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고요. 5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소득공제가 4,4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억을 투자하시면 소득공제는 그 지금 말씀드린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 70%, 5천 초과 30%라는 소득공제 룰을 기억하시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4,400이 소득공제되고 1억을 투자하시면 5,900, 2억을 투자하시면 이제 8,900이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매출 10억에 순이익이 5억 나는 원장님이 내가 2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8,900이 소득공제가 돼서 5억이 4,100으로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처리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원장님들이 자기 종합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못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셔서 내가 이제 은행의 유동성이 좀 확보되어 있으니 그걸로 벤처 투자 많이 해서 소득공제 많이 받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내 소득 수준을 생각해서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에 2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2억 투자한 거를 분할 혹은 분산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2억을 5천만 원씩 4번 등기를 해서 4번 투자한 걸로 투자 행위를 규정한다라고 하면 나는 투자를 4번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번은 올해 쓰고 3번은 내년 내후년에 소득공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4번 중에 2번은 올해 소득공제에 반영하시고 2번은 뭐 내년에 반영하시고 이렇게 좀 분산이나 분할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유동성과 내 소득세에 대한 추세를 좀 고민하셔서 투자금이 좀 있는 원장님들, 유동성 있는 분들은 한 번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분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들 투자해서 소득공제 받는 사례들 보면 이렇게 투자 1억 하셔서 뭐 투자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원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나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를 유치 받으시는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 확인서를 전달해 주셔야만 투자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투자했다라고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투자 확인서를 꼭 발급받아서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1억 투자하신 분들은 1억에 대한 투자 확인서, 7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뭐 7천만 원에 대한 투자 확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7천만 원 투자하니 여기 소득 공제는 5천만 원만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갖다 붙인 그림이고요. 실제로 사례들 보면은 이렇게 4천만 원 투자를 하신 분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2천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공제들을 받고 570만 원 세금을 내셨어야 되는 분인데요. 벤처 투자를 통해서 세금을 1,100만 원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투자해서 570만 원 세금 내셔야 되는 분이 110만 원 환급 받았으니까 대략 한 1,7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투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벤처 투자여서 고소득자 혹은 원장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최근에 보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올려놓은 영상들 보시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연봉이 높은 분들이 벤처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고객사의 직원분이신데요. 직원들도 소득공제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과표가 크지 않아도. 그래서 이분도 소득 금액은 5,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근데 그분이 1,530만 원을 벤처 투자해서 세금을 286만 원 환급 받았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아주 만족스러운 투자가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원래 34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셨어야 되는데 280만 원 환급 받았으니까요. 약 600만 원을 버신 거거든요. 1,500 투자해서 세금 600만 원 절감했으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겠죠. 다만 벤처기업으로 이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들은 투자가 신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신주로 들어오면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가서 자본 증자 효과가 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외부의 평가에 아주 좋은 모델로 나오는데요.
정말 소득공제만 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전환사채로 벤처 투자를 하시다 보니 전환사채는 우리 회계 규정상 이제 부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를 유치하시려는 기업들은 그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벤처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업감면으로 법인세 50%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75%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도 3년 동안은 면제, 이후 2년 동안은 50% 감감 받을 수 있고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 효과도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라든가 우선 보증 대상이 되셔서 이제 대출을 활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좋은 조건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벤처기업은 정책 우선도나 가산 항목에 들어갑니다. 혁신형 기업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에서도 우대가 되고요. 최근에 원장님들도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쓰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TCB 평가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제 TCB 기술 평가를 통해서 은행은 금리나 한도를 우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고용지원 제도라는 게 5인 이상 사업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들이 고용지원금 제도가 많은데요. 벤처기업 들은 이제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모든 고용지원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은 신청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하거나 출원하실 때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연료라든가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고비, 광고 제작비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려는 기업들도 상당하세요. 특히 이제 병역특례 기업이라든가 연구소가 꼭 필요한 R&D 참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인 소기업도 연구원이 3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벤처기업은 2명으로도 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입찰, 기업의 외부 평가에서도 벤처가 있다라는 건 좋은 우대 대상이라는 심벌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원장님들 많이 활용하시는 비즈니스 이렇게 모델을 보면요. 원장님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실은 근데 이건 굉장히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이제 원장님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공소나 의료기기 업체들과 전략적으로 그 기업들이 벤처를 확보하고요. 사실은 기공소들은 법상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어떤 방법을 취해서건 법인 사업자를 운영 중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 사업자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도록 해서 기공소나 의료기기 업체들과 원장님들이 서로 충분히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하실 때 제일 무서운 게 소득공제도 다 좋은데요. 투자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실은 말짱 꽝이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을 추후에 기공료로 상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선결제의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뜯길 일이 없죠. 내가 예를 들면 1억 투자를 했는데 내가 저 기공소에 1년에 혹은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3년에 1억 이상의 기공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금을 기공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우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기공소나 우리 재료 혹은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벤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고요. 또 원장님들이 단독으로 혹은 우리 치과기공소 소장님들이 그냥 우리 가족의 사업화를 위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고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법인이니까요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공소나 병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제조법인이나 광고법인, 서비스법인, 유통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대표나 주주로서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로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우리가 기공소나 병원에서 번 돈들을 이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우리 가족들의 소득 출처도 만들고 가족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상징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절세를 하고 가족 자산, 가족 법인에는 캐시플라워가 만들어지는 아주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의 벤처를 받도록 하는 제도들도 많이 선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벤처법인을 활용한 메디컬 타워 구축이라든가 좋은 시도 자금이나 정책 자금을 활용한 운전 자금 확보라든가 등등 다양하게 활용이 좀 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내가 다 알겠는데 올해 얼마 안 남은 2023년에도 난 소득공제를 좀 받고 싶고 2023년에 벤처기업을 좀 만들고 싶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그 부분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해 2023년 종합소득에 대해서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 벤처를 받은 기업을 찾아서 그 벤처 기업에게 투자했다라는 내용을 증명해주는 투자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깔끔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벤처 법인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벤처 투자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해서 그걸 전달받으시면 가장 깔끔하게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직접 남한테 투자하는 게 조금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내 손으로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벤처를 씌워서 소득공제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등기 내시고 사업자 등록하시고 벤처기업 만들고 벤처 투자한 다음에 등기해서 투자확인서 발급까지 다 원스톱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게 일목요연하게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 벤처기업을 법인 사업자를 내서 벤처를 받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게 우리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과 연결된다라고 하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제조 품목으로 취급 품목으로 의료기기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시려고 하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 나옵니다.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만 영업허가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1등급 신고를 해도 한 달은 걸립니다. 인허가는 더 오래 걸리고요. 네, 그래서 취급하려는 품목에 따라서 의료기기 신고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올해 벤처 투자 내 회사를 벤처로 만들어서 소득공제 받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로 최근에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에서 벤처 투자를 했습니다. 9월 22일 날, 그러니까 9월 달에 벤처 투자를 했고요. 저희가 투자했다라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작업을 다 하고 등기가 돼야만 벤처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9월 22일 날 벤처 투자유형으로 아까 저희가 벤처 투자유형은 심사기간이 30일이고 혁신성장유형이나 연구개발유형은 심사기간이 45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형으로 가장 짧은 벤처 투자 유형으로 진행하셨던 분이 9월 22일 날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10월 25일 날 벤처 기업이 나와서 26일 날 공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시면 9월 22일 날 신청한 분이 10월 26일 날 나왔으니까 약 한 달 4일 정도 걸렸네요. 그러니까 원래 영업일수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한 달 4일 걸리니까 상당히 빨리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도 벤처 투자 유형이어서 지금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10월 다 갔으니까요. 11월 1일 날 신청하셨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한 달 걸리면 벤처 투자를 지금 12월 1일 날 받았다라고 하셨을 때 12월 초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벤처 투자 유형으로 투자 받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가진 네트워크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혁신 성장 유형이나 연구개발 유형으로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건 소요 기간이 45일이니까요. 12월 1일 날 신청하시면 12월 중후반에나 벤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타이트하거나 해를 넘길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장님들이 저희가 이제 직접 우리가 그러면 투자 조합까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모을 테니 이제 벤처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때는 매니저 역할을 관리 매니저 역할을 하는 GP라는 개념이 있고요. 투자자들이라는 개념을 가진 LP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돈을 대시는 원장님들, LP들은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GP 자격을 갖지 못했거나 혹은 그런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잘 우리가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으니 GP 역할만 좀 대행해 주십시오. 돈은 우리가 모아서 조합에 넣겠습니다. 조합 구성하겠습니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서 우리 원장님들의 회사에다 직접 벤처 투자를 해줌으로써 그 회사를 벤처를 쉽게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화두가 2023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23년 벤처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개인 투자 조합도요. 만드는데 물리적으로 신청에만 14일, 등록에만 14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도 한 달은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야, 그러니까 GPLP 다 구성이 끝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 지금 11월 초에 신청하시면 11월 말 12월 초에 조합이 나오고요. 바로 우리가 벤처기업에다가 물론 그 사이 뭐 법인 만들면 되니까요. 직접 투자해 주신다라고 해도 투자한 날로부터 심사 기간이 한 달 걸리니까 사실은 12월을 넘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물론 올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가 이제 같이 뭐 학연 지연으로 혹은 동업 관계로 함께하는 원장님들 동업자들이 계셔서 혹은 내가 거래하는 원장님들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라도 우리는 벤처기업을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법인 설립해서 인허가 받고 혹은 조합까지 형성하시는 거 다 하셔도 충분히 저희가 업무 지원할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부터 나는 올해 세금도 걱정이 돼서 23년 종합소득세도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서 내가 직접 만든 법인의 벤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3년에는 벤처 받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턴트들이 저희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원장님들이 다른 쪽에서 이런 연내 벤처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컨설팅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차적으로 많이 걸리시는 게 원장님들이 제조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제 의료기기 혹은 의약품으로 도소매 사업자로 법인을 내시거나 제조로 법인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료기기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 혹은 인허가를 받아야 돼서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한 달 걸려서 중간에 빠그라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특히나 1등급으로 신고가 아니라 인허가로 들어가면 현장도 나와 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사업자 등록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벤처가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그냥 뚝딱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 보셨지만 벤처 심사를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소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 연구소가 있는지, 연구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연구 인력들, 기술 인력들의 현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 개발 실적은 있는지, 기술을 차별을 시키고 있는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지 등등의 자료들을 구비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거 뭐 예를 들면 준비하는데 열흘 걸린다라고만 해도 내가
왜냐면 원장님들이나 우리 기공소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나 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 보니 그런 제품 생산 능력이 있는 제조회사들과 개발에 관련해서 뭐 협약을 맺어서 그런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은 가산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협약서를 쓰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도 사실은 뭐 오늘 뚝딱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하시는데 준비에 막 3, 4주 걸려버리시면 벤처 신청까지 신청하는데 올해 연말이 돼버리는 그러면 이제 벤처 심사가 끝나고 나면 해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는 심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괜찮아 병원 한 해 운영하고 말 거 아닌데 난 길게 운영할 거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꼼꼼하게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23년 우리 사업소득에 대해서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야 나는 절세 장치가 필요해. 올해 거 소득공제를 좀 받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처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뭐 거래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혹은 가족법인에게 소득공제의 목적에 벤처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투자를 전환사채로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부채가 많아지는 효과가 회계상 부채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뭐 이런 융자나 대외 평가의 부채 비율 부채의 크기가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3년 있다가 내 주식을 누군가 인수해줘야만 나는 거기서 엑시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으로 투자했을 때는 엑시트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거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주를 발행하거나 신주를 양도할 때는 배당 의제나 증여 의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과세 이슈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절세 때문에 투자했는데 또 과세 논란이 생기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는 사실은 거래상 믿을 수 있는 원장님들에게 호의적으로 전환사채로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곳에다가 벤처 투자를 맡기시는 게 올해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목적과 상황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제도를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뭐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관련해서 뭐 설왕설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1인 1개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인 1개소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면세 사업자냐 일반 가세 사업자냐가 유불리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만들고 운영하려는 목적에 맞게 제도를 접목시킬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절세라는 이슈만 놓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을 어떻게 만지거나 비용, 지출을 만지는 방법들은 다 과세 논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과세 당국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라고 하면 과세의 대상을 나누고 과세의 시점을 분산시키고 과세의 종류를 나누는 걸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절세라고 하는데요. 원장님들 혼자 번 돈을 원장님과 병원에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이렇게 소득의 대상을 이원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큰 절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더 다양한 재무나 절세 전략들을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을 그냥 어떤 형태가 됐건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활용하시면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치과 기공소가 고객사들로 좀 있는데요. 치과나 치과 기공소 혹은 우리 뭐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주로 우리가 제도를 제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면 좋고 병원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제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보형물이라든가 보철물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기 제조 사업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 이게 원하시는 기업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라는 명분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도, 21년도에 전국에 100개 좀 넘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 법인 사업자가 지금은 약 500개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치과 기공소인데 법인 사업자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거의 99%는 기공소가 아니라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 사업자입니다. 그 사업자로 기공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공소나 병원은 다 보건소에 신고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공소들은 네이밍은, 사업자의 명은 땡땡땡 기공소, 주식회사 땡땡땡 기공소 혹은 주식회사 땡땡땡 덴탈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기공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기업들이 보건소의 의료기기 사업자로서 보건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로 우리 보건소에 등록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는 업무는 기공소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의료기사나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논쟁거리가 아니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장님들이 내 의료기사 자격증으로는 병원이나 기공소 중에 하나밖에 열 수 없는데 당연히 다 그러면 우리 아마 병원을 여실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공소로 운영하고자 싶은 분들은 법인 사업자로 기공소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의료법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의료법에서는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이 병원을 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료기사법에는 법인으로 의료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문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제 기공소를 한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약 500개의 법인 형태의 치과 기공소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런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혹은 그런 법인들이 벤처를 받게 함으로써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신다라고 하면 원장님들은 절세를 도모하시고 그런 법인들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좀 서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업체들 사례 보면요, 뭐 땡땡땡 덴탈랩에서 2023년에 저희가 사업자 냈던 경우고요. 외과용, 아까 말씀드린 정형외과용 뭐 보형물 보철물 제조업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지만 원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일반 과세가 유리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로 사업자를 내고요. 나는 면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면세로 사업자를 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다 올해 2023년에 진행했던 케이스들이고요. 최근에 뭐 저희가 2023년 10월달에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도 있고요. 올해 9월달에 뭐 정형외과용 보정용 기기업으로 해서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법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절세 목적이 크지 나는 회사 운영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태우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교육 사업자를 법인으로 내서 물론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긴 하겠지만 법인 사업자를 이제 교육 서비스업으로 내서 세미나 목적
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벤처를 받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통상 원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우리 본래의 사업을 두고 그 사업을 이제 지원할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이제 출자금을 가족들의 우리 자녀나 배우자의 비중을 많게 해서 지분 설계를 합니다. 통상 뭐 9대1 해서 예를 들면 원장님이 1, 가족들이 9 이렇게 혹은 자녀들이 9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 법인이 매출이 생기고 실체가 생기고 나면은 이제 그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들을 많이 하시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고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는 부족한 자금은 대부분 다 은행에서 차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만약에 이제 80% 정도는 대출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20% 정도는 이제 원장님들이 가수금으로 혹은 벤처 투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에다가 돈을 시드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되면 원장님들은 벤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세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자녀 가족법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자산 취득의 기회 자체가 상당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부의 이전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고 나중에 가서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제 자녀나 가족법인의 캐시가 양성화되도록 해주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복수법인을 설립해서 MSO 법인을 설립하실 때 이제 MSO 법인 설립하시고 그 안에 가족법인이 또 하나의 출자법인으로 들어감으로써 지주회사 마치 그런 구조처럼 들어가서 복수법인으로서 이렇게 가족자산이나 절세 효과를 도모하는 경우들도 요즘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절세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자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원장님들이나 소장 의료기사업을 영위하시는 우리 기공소 소장님들이 벤처 기업을 확보한 법인, 왜냐하면 투자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하나 더 내므로써 그 법인이 벤처 기업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그 법인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금액만큼을 나중에 기공소로 상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은 그 법인이 내 회사다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금을 손망하는 그런 가장 큰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원금 손해잖아요.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그 리스크를 배제시키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나는 내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과 도구를 우리는 벤처기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건 우리 원장님들과 소장님들의 소득세 절세 전략 그리고 그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사업의 실체를 갖춰감으로써 창업감면을 받는다거나 원장님들의 소장님들의 사업소득을 이 가족법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부의 이전 상증 효과를 누린다거나 혹은 이 법인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가업 가산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 상증 부의 이전 이슈까지 이렇게 법인 사업자의 벤처를 입힘으로써 두 가지를 다 일거양득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는 거. 병의원들이 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활용해서 병의원 자체가 벤처를 받아서 절세를 할 수는 없지만 절세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협약을 한다거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협력 도구를 만든다거나 구도를 만든다거나 혹은 우리가 직접 벤처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병의원 자체는 절세를 할 수 없지만 벤처를 받는다고 해서 창업감면이 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거나 혹은 가족 자산과 가족 소득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2023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우리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도 야 이거 알았는데 안 하기 너무 아깝다. 나는 2023년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법인 만들어서 벤처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도 매주 받아서 조합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 조합도
등록 신청해서 인가 나올 때까지 4주 정도 걸려요. 최소한 보안 아무것도 안 나와도. 그래서 조합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고 그 법인이 의료기기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료기기 인허가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서너 달 걸리기 때문에 23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23년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절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벤처 법인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벤처 투자를 하시고 안정적인 소득 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 이후에도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5년, 10년 병원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해관계자들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절세를 위해서 가산을 만들기 위해서 가업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나는 벤처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을 보시고 길게 보시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받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법과 제도의 변경, 사례 등등을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혹은 저희 밴드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홍보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시선 파트너즈가 소장님들과 원장님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솔루션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있으면 20년이더라고요. 중소기업들과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옆에서 오래 보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개별적으로 상담 문의나 도움 질의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개별적인 연락 주시면 상담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